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가 이제 11회째 강의가 됐습니다. 10번을 넘고 나니까 이제 나름 탄력이 붙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무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주로 이제 지금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의 유효 요건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의 목적의 유효 요건에 이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했고, 의사와 표시와 관련해서 의사와 표시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가능한 경우 이제 원시적 불능일 때 이제 무효고, 여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이렇게 생기고, 적법의 부분에서는 강행법규만,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폭리행위, 의사 표시 불일치에서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그 차고 109조 여기서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다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쭉 이게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 중요한 하자 파트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주체에 관련 부분입니다. 주체. 이게 권리 주체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를 각각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성립 파트, 그리고 성립 파트에서 무효 취소로 연결되는데, 자,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여기서 법률 행위가 이제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한 경우, 103조 위반, 104조 위반, 107조, 108조까지는 무효고, 여기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두 개 하고, 요 위에는 대부분 다 무효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무효 이렇게, 여기도 무효, 여기 무효, 여기도 무효, 여기 다 무효, 여기도 무효. 알고 보면 효과를 계약상의 성립 파트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무효나 취소로 이렇게 했는 거고, 그걸 정한 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입법 정책이 있어 어떤 거는 처음부터 무효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취소는 당사자한테 맡겨놨다가 당사자가 취소했을 때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이제 쭉 나뉘었다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하려는 거고, 여기서 빠진 내용이 주체에 관한 부분에, 권리의 주체 부분에서 아예 의사를,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 술 취한 사람 내지는 정신병자, 이렇게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거나 정신병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고,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의 대표적인 게 지금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 내지는
나중에 지금 이제 성년자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치매 기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 능력자의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비성년 후견인의 행위, 이런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서 다음 요 파트가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파트가 뭐냐면 무효와 취소 파트로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우리 민법은 대리 파트를 넣어놨는데, 대리 파트는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성립 파트 나 빼고 뒤로 넘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한번 그냥 처음 생각에는 빼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무효 파트에서 중요한 게, 무효란 게 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취소와 이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일부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 추인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종류의 유동적 무효. 오늘의 강의는 유동적 무효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먼저 숲을 잠깐 이렇게 보자면, 앞부분에서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문제나 의사표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무효 취소로 가는 거고, 효과는. 취소의 기본 개념은 취소했을 때 무효로 간다는 거잖아요. 취소했을 때 무효로 가는데, 취소는 결국엔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취소하는 방법은 어떠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주인. 하나 더 넣는다면 취소권 소멸. 이 두 개를 조금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비교라는 게 여기서 가만 보면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고 좀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의 효과가 무효가 된다. 그랬을 때 어떤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눴다. 그럼 제 우선 출발은 무효하고 취소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는 것에 일반 논의의 출발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하고, 그 중에 특수한 태양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유동적 무효라는 법리가 새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무효가 일부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 부분에서 일부가 뭔가 유효한 것도 있고 무효가 돼 있을 때, 그게 일부 무효고, 무효 행위의 전환 보면 어떤 행위를 봤는데 그 행위를 놓고 보면 무효인데 거기서 좀 떼가지고 일부만 내용을 봤을 때 다른 법률 행위로서 유효한 경우, 이쪽은 양적인 일부 무효라 그러고 이쪽은 질적인 일부 무효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무효 행위 중에서 전부를 다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 중에 일부만 떼서 유효로 할 것이냐는 논의고, 무효 행위의 추이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무효긴 했는데 무효 원인이 종료한 후에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거를 추인한 걸로 볼 것이냐, 안 추인할 건가. 어떤 행위에 대한 무효 행위 원인이 종료한 행위의 그 어떤 행위를 인정하는 걸 추인한 걸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니까, 추인한다는 건 유효를 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취소의 개념에서 보면 요 일반론, 취소권자가 누구, 취소 방법이 어떻고 취소권의 소멸이 어떻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 여기 취소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부분을 빼고 나면 결국에 남는 것이 일부 취소는 어떻게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추인하고, 그 다음 하나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소 행위 추인에 관한, 무효 행위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 관한 문제만 딱 남는다는 거죠. 쟁점이 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지금 무효행위
이 중에서 유동적 무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내용을 할 텐데, 그 전 단계로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저 여기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들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무효와 취소를 그냥 크게 비교하면 이거죠, 뭐. 제일 중요한 건 무효는 누가 주장하느냐. 이게 하나 중요한 거고, 주장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주장. 그래서 이제 여기 취소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무효는 누가 취소하느냐는 얘기가 없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효는 누구나 이해관계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취소권자가 정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해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걸 행사하면 무효 효과는 언제나 무효고 당연히 이렇게 무효가 되는 거고, 주장하면 이거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결국엔 효과는 기본적으로 뭐냐, 취소는 어쨌든 좀 효력을 이렇게 봤을 때, 무능력자가 의사가 완전히 없을 때는 당연히 누구를 봤을 때 이거는 처음부터 없는 걸로 인정하는 게 사회 정책적으로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제한 능력자나 이런 경우는 그걸 처음부터 다 무효를 하기보다는 그와 관계 있는 이 취소권자에게 그 무효할지 말지를 맡겨두는 것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그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입법 정책의 문제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거래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이게는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 상대방이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 내지는 이렇게 제3자가 병이 생겼을 때, 거래 안전, 어떤 행위를 하는 표의자하고, 민법은 사고의 틀이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고, 한 사람을 더 넣어서 사과를 훈련을 자꾸 하라고 했죠. 이게 표의자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 하나 있고, 이 사람의 관계에서 할 때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틀이. 그랬을 때 무효는 이 사람이나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사회적으로 볼 때 옳다 이런 취지인 거고, 취소할 수 있는 건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좀 보호하자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아예 취소를 이렇게 하는 걸 하되 또 거래 상대방이라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징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제3자 보호가 있는 것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거는 제3자 보호 규정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무효와 취소를 각각 주장할 수 있는 이 요건과 그 효과,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제일로 중요한 거고. 그러면 당연 무효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유동적 무효에 관해서 유동적 무효에서 제일 큰 쟁점은 이게 왜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이게 유동적 무효라는 게 지금 기본 개념이 먼저 잠깐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쟁점은 크게 보면 한 세너 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논의 출발은 먼저 이렇게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쟁점으로 아주 복잡하기보다는 이 사례를 한번 모아보니까 한 20, 30개 정도 돼요. 판례가 한 20, 30개. 지금 91년도부터 제도가 들어와서 지금 35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를 했다 보니까 이게 판례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됐어요. 제가 사법고시가 된 때가 2001년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22년째 하고 있는데 91년도부터 했으니까 35년간 모인 그 판례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판례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 논리 맥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의 한계는 공부를 하다 보면
딱 이게 좀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요새 챗GPT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구글 검색 엔진이 됐든 쭉 보면서 판례 원문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나중에 논문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험생 내지는 이 대학 로스쿨생들이나 이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원문이나 논문이나 이런 판례 원문들을 보려고 좀 안 하고 좀 볼 시간이 여유가 없다 보니 자꾸 공부가 피상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뭐 저도 물론 잘 안 됐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쭉 풀어가는 것이고 이 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련 법이 보면 옛날에 91년도에 도입 배경이 이게 91년도 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조문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같이 기장군이면 기장군청, 해운대구 같으면 해운대구청장이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그걸 가지고서 토지거래가 등기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 되면 기본적으로 등기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도입은 옛날 1991년도에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어서 들어왔다가 이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이 국토계획법에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118조 1항 6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놨는데 118조 국토계획법, 그게 원문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8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1항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뭐 지상권을 빼고 여기 매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 구청장,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6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로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건, 효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먼저 지금 이건 민법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좀 드러나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에 허가가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기본 전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허가가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허가가. 이게 강학상 행정법에 보면 인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몇 분만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통상 말하는 허가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허가인 인가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행정법 얘기인데 잠깐 들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 허가, 건축 허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이런 데 보면 식당 영업 허가, 공중위생법에 있어서 여관 허가 내지 이런 종류의 허가가 있고 인가가 이라면 예를 들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인가 우리가 통상 설립할 때 재단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학교 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 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위를 이렇게 놨는데 두 개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조계 되게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허가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냥
바로 해줘야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짓는데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그대로 맞추기만 하면 그대로 이거 맞냐 틀리냐 보고 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적으로는 그냥 자연권, 자유의 상태로 회복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어떤 요건을 만들어 놨는데 공공의 이익에 충족된다면 그 자유로운 상태로 바로 회복시켜 준다. 이게 허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권한이 있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유권을 헌법이 보장하는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 요건의 제한을 갖춰놓고 이 제한에만 맞으면 무조건 자유권을 바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허가의 개념이고, 인가란 것은 창설적으로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보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효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관할관청이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인정을 아예 허가를 안 내줘 버린단 말이에요. 불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허가는 특별한 요건, 요대로 요건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토지거래의 재반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행정청이 어느 정도의 여기서는 재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에서는 보충적인 게 아니고 요건이 충족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재량이 있지 않고 바로 뭔가를 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뭔가 한다는 걸 기속행위라 그럽니다. 행정법에서. 기속행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허가고, 요건 충족 시 바로 해야 되고, 보충적으로 채워주는데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가고, 그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허가는 이름은 허가라고 썼지만 허가, 인가, 특허 막 혼용되어 쓰고 있는데 실제적인 행정법적인 그 강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엄격히 구분되는 거고, 거기서 여기서는 인가니까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소유권 넘기기 위한 교환도 있는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매매니까 그냥 매매라고 한다고. 교환도 되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되고. 어쨌든 매매 계약과 같은 계약이 있고, 이게 허가를 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토지 거래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효과. 이게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쟁점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우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허가를 한 걸 빼고 나면 다 무효라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하나의 쟁점은. 두 번째 쟁점은 이게 협력,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쌍방이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아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유동적무의 전체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91년도에서 판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자,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효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권리 의무 관계도 안 생기고 소유권이 이전하는 문제도 안 생기고 아예 무효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내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상태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개전에 자, 이행 청구 판례들의 내용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 해달라는 청구를 허가가 안 나고 허가 신청만 한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서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해다오. 예를 들면 대금 청구, 대금 지급 청구 이것도 못하고 소유권을 넘겨라 마라 이런 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채권 관계가 소유권을 넘겨라, 아니면 토지를 넘겨라, 아니면 대금을 지급하라. 이러한 서로 간의 기본적인 이행 청구는 없다. 아예 계약이 없는 걸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행 청구를 못하니까 대금 지급 청구를 안 했다, 소유권 이전을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약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뭐 이행 청구에는 허가조건부 이행 청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이행 청구 여기다 플러스 허가조건부 이행 청구 다 이게 각각의 사례들입니다. 이행을 청구해라, 대금을 지급해라, 안 되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행을 청구해라,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네가 지금 잔금을 안 줬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그리고 병, 갑을 병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피보정 권리로 처분금지 가처분도 못한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런 겁니다. 이거 설명을 할 기회가 조금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넘기는. 자, 을의 입장에서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해서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갑이 이걸 처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 네가 매매해서 다른 데 넘기거나 아니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 처분을 못한다. 이런 가처분을 신청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는 아예 없는 상태니까. 이게 매수인의 지위에서 뭐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소유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아예 기본적으로 못한다 이것이고요. 또 여기로 쭉 연결해가지고 을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했는데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매수했는데 이 토지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일괄 매수했을 때 건물만에 대한 이전 등기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하라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직 있으니까 무효라더라도 건물만은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는데 이거는 따로 이전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일괄해서 이전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고 대부분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재를 나중에 띄울 텐데 좀 이해해서 다른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되는 경우 왜 되느냐를 이제 찬찬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인 단계에서 예외 매도인이 해약 청구 매도인이 매매 계약 100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갑이 100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여기서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 못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매도인은 내가 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없는 걸로 하겠다. 이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민법상의 해약금 규정, 민법상의 해약금 규정에 입각해서 이 정도까지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법이 딱 정해지니까 논리의 문제예요. 판례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고, 채권적, 채무적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매매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약금을 준다, 반환한다, 이런 거는 못 하는데, 이거를 떠나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거는 모르겠고 나는 왕창 포기하겠다. 매도인이 해약금 규정을 행사해서 계약금을 2배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와 상관없이 나는 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해약금 규정을 기출해서 민법에 아예 안 하겠다 처음부터 나는 토지거래 허가고 뭐고 그냥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채권적, 물권적 효력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게 판례들이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지금 쌍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가 이렇게 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쌍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이 기본 내용은 이 의무가 이제 출발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게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쌍방이 토지 거래를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여해놨는데 이 의무가 어디서 왔냐? 이게 아까 말한 118조에 대해서 법이 토지를 매매 거래할 때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딱 요건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가압을이 어떤 계약을 달라 말라 이런 거는 못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인정하는 게 신의 측의 기초에서 한다. 이 의무 출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쌍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 출발은 매매 계약상의 효력이 아니고 매매 계약에 기초한 게 아니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해서 이러한 내용을 해주기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시 이행청구, 협력을 해라. 이행청구를 매수인이 되게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같이 해달라. 이행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이유로 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협력 이행, 이 토지거래 협력 보전, 토지거래 협력을 구할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여기서는 안 되는데요. 저기 처분금지 가처분이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의 신청을 공동으로 신청할 권한이 신의 측에 의해서 인정되니까 이거 해달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라. 라는 청구는 가능하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우선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동시행 관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안 돼요. 자, 가압의 입장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야, 돈 대, 돈. 중도금이든 뭐 이렇게 돈도 안 줬는데 토지 허가 신청을 왜 해? 라고 중도금 지급 청구권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왔을 때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추정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효 상태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무효 상태고, 그냥 여기에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그 허가가 안 나버리면 거기서 게임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여기서 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잘 이해 안 될 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 해지하는 부분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약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실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고민을 하다가 계약 해제는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 을이 지금 매수인인데 갑이 토지거래 허가를 하기로 해놓고 계약금을 줬는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니 할 생각이 없네. 계약을 그냥 아예 깨자 하는 것이 계약 해제인데 여기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에 이로 인해서 생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있는데, 매매 계약할 때 협력 업무 불이행했을 때 손해를 얼마로 한다.
내지는 손해가 이만큼씩 책임을 진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못한다. 왜? 그걸 곰곰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이게 협력 업무 불이행할 시 계약 해제를 못한다는 거는 근거가 신의 측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거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보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신의 측에서 인정되는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만으로 곧바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손해가 있으면 손해는 배상해야 되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거죠. 계약이 이제 채권적 효력, 채무적 효력이 없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파생되는 어떤 권리 의무 관계는 뭘까?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저기 국토계획법 118조 1항에서 관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한 걸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서 이 경우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법상으로서 인가사항이어서 이게 불확정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이 검토를 해보고 인가를 해서 이걸 보충적으로 채워주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협력 의무란 게 과연 성격적으로 뭐고 이걸 둘러싼 논의는 뭘까 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두 개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이 다시 채권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냥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상태는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 아니고 유효한 이 보충적인 내용이 아예 빠져 있으니까 아예 무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허가가 없는 상태에 요것만 빼고 유효다. 이게 아니고 이게 허가를 기본적으로 받기 전에는 아예 무효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때는 무효고 이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새로 계약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된다. 이게 취지는 이런 거고 여기 하나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 근거가 나중에 대리하면서 배울 텐데 무권 대리의 추인이라는 설명을 나중에 보면 앞에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인의 추인, 무권례자 행위의 추인. 추인은 민법에 4개가 나오는데 4개를 모아서 몽창 한꺼번에 비교할 시간이 있으면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설명,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인정한답니다. 추라는 것은 쫓을 추고, 인정할 인. 추후에 다시 내가 인정을 해주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게 무권 대리.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권리 없는 자의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원래 권리 없는 자의 행위니까 효력이 없는 무효인데 권리자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을병인데 얘가 자식이고 자,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봤을 갑입니다. 갑이 노령인 상태에서 갑이 이제 노령이 80대를 넘어서 사회활동을 잘 안 하고 좀 병상에 오래 계세요. 그랬을 때 자식인 A가 갑의 권리를 대신하는데 이 여러 가지 태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A가 할 수 있는 자식이 할 수 있는 태양은 첫째, 이게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하는 자, 이 무효행위 추인에 대한 더 디테일하게 이 정도만 조금만 더 여기 해봐요. 추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뒤에 확정적 유효 무효 이렇게 자 무효행위 추인 취소행위 추인 무권대리 추인 무권리자 행위 추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갑을 이렇게 하는데 갑이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이 파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죠. 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 허가 없을 때 행위는 알고 보면 5개의 추인이라는 상황이 딱 나와요. 똑같은 행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뒤에 나중에 오케이 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잠깐 보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 자, 토지 허가를 더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 유동적 무효다. 허가를 얻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못 얻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동적 무효인데 이거와 가장 비슷한 논리를 끌고 온 게 무권 대리인의 추인이에요. 자, 무권 대리인이라는 것은 자, 갑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아들이고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봐요.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파는데 A가 할 수 있는 방법 무권 대리라는 거는 내가 위임장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권리자의 행위란 것은 위임장이 없이 위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위조하는데 이게 위임장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권한을 받았어요 같은 거 내지. 뭔가가 내가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리라고 뭔가를 표시를 하느냐 아예 그냥 생거로 가가지고 그냥 이게 서류를 갖다 위조해가지고 이상한 서류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처럼 그냥 대리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 그건 무권리자의 행위가 되잖아요. 개념적으로. 어떤 거는 무권리자의 행위, 어떤 거는 무권 대리인 행위. 그러니까 두 개는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되죠. 누구의 권한을 내가 대신 행사하는 것처럼 내가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민법은 무권 대리인의 추인에 대해서는 규정을 딱 이렇게 해놨다고 이 세 가지. 유동적 무효에도 국토기획법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첫 번째. 무권리자 행위의 추인은 나중에 추인을 하면 이게 소급해서 유효로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적 무효에 대한 법리를 할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근거를 대부분의 판례나 이런 취지가 무권 대리의 추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것처럼 하려고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근거는 무권 대리인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끌고 와서 기본적으로 한다. 무권 대리인은 어떤 추냐?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행위.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권리 없이 한 거를 병상에서 깨어서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왜 대금 주세요? 왜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대리인으로 했는데 이거 돈을 주세요. 나든지 등기를 넘겨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아들이 한 거를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나중에 추인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권 대리인 추인 행위나 유동적 무효가 국가가 토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이 허가를 오케이 해주는 거나 아버지가 오케이 해주는 거나 법리적으로 유사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무권리자의 행위의 추인도 법리적으로 알고 보면 무권 대리인의 추인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 개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지금 드리는 얘기는 무권리자의 행위도 가만 보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 행위를 추인하면 자 무효행위의 추인 여기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여기 있죠. 여기 잠깐 보세요. 무효행위의 추인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하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소급효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두 가지 기본적인 효력이 무효행위. 자, 무효행위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예를 들어서 무효행위를 새로 이제 통정허위 표시했다.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통정허위 표시를 한 것을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그것은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잖아, 아예. 근데 이제 뒤에 추인을 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러면 앞에 통정한 거는 무효고 그 다음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유효를 한다.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착오로 내가 지금 물건을 토지를 팔았는데 그 토지상에 뭔가가 하자가 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착오로 이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게 오케이를 해버렸다.
갑이 지금 어쨌든 착오로 인해서 뭘 샀는데, 저 부동산을 만약에 샀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의 목적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서 현황이 틀렸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샀는데 땅 속에 하천이 절반 정도 있었다. 그러면 계약이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건 반밖에 없는 거니까 절반 정도인 경우는 착오죠. 착오로 이렇게 됐을 때 착오의 원인이 종료한 상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이제 원인이 종료하거든요. 취소의 원인이. 그리고 성년자가 된 후에 오케이 했을 때 이 행위는 이쪽의 논리로 오는 거고, 취소의 원인이. 저쪽에 지금 말하는 무권대인의 추인, 무권리자의 추인, 유동적 무효 추인은 소급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취지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여기서 그 근거도 앞서 본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법률을 끌고 와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쭉 생긴 거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여기에 채권적 효과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출발한 해달라, 이행청구, 해달라, 대금을 지급해라, 등기를 넘겨라, 아니면 허가 조건부로 넘겨라, 이런 거 다 안 되고, 안 했을 때 계약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이 당시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보존 처분인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채권적 효력을 못 하는 거고, 토지 건물을 할 때는 토지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만 떼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가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해약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약을 한 상태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아예 처음부터 그 앞단에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들은 민법에서 거기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다. 자기 손해보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는 그럼 오케이 해서 받아주자. 이게 이제 판례 기본 태도라는 거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다는 거는 쌍방이 이제 신의 측에 기초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를 공동 신청해서 토지 허가를 해야 될 의무를 법이 부여해 놨다는 거예요. 법이 부여는 거기는 토지 거래 허가를 하지 못하면 무효를 한다. 이러는데 이 근거를 신의 측에서 끌고 와서 이게 근거를 했고,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상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측에 있어서 어떤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해서 인정되는 책임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효과는 무조건 계약 해제, 무조건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이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우선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을 청구를 하려는 걸 보호하려니까 피보전 권리로서 그걸 가처분이든 뭐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 하지 않았다고 잔금을 안 줬다고 협력을 구하는 그 권리를 잔금 안 줬다고 동시행으로 막을 수 없고,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는 가능하면 확보해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고, 협력 의무를 안 했을 때 페널티로는 그거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서 협력 의무 불이행일 때는 이걸로 그쳐라. 이게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왜? 무효에서 출발해 온 거고, 이게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를 계약 해제로 바로 끌고 갈 논리적인 근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는 게 유동적 무효,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했죠. 이 부분을 조금만 지워볼게요. 서론에 해당하는 거는.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가 있고, 유동적 유효인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유동적 토지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는 이 경우죠. 허가가 뭐 특별히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면 이게 투기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 아니면 다 유효로 일반적 정상적인 거래는 인정돼요. 유동적 유효라는 건 기본적인 얘기가 정상 거래라는 얘기고, 유동적 무효가 된 거는 정상 거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무효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무효를 할 필요가 없고 정상 거래다 하는 기본적인 거기에 깔려 있는 거고, 여기서 무효가 되는 사유를 이렇게 쭉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기가 많이 문제되는 거 이런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해오거나,
등기를 이게 정렬을 이렇게 가장하는 경우 매매 원인인데 정렬을 가장하거나 원인을 이제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 토지 거래 허가인데 이거 피하려고 정렬을 매매로 해오는 거. 정렬을 매매로 실질적으로 그게 정렬 가장이 아니고 정렬을 매매로 실질적으로는 정렬했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게 중간생략 등기 실무적으로는 이때 투기꾼들이 이렇게 보면 가압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가압을 병인데 어느 입장에서 이 부동산 브로커나 이제 이게 토지 이 거래를 좀 이렇게 좀 야매로 하는 사람들은 계약금만 친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 받은 것처럼 해놓고 병에게 넘겨요. 그러놓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지금 이게 5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하면 10억 받아가지고 5억으로 해놓고 등기를 가운데서 넘겨보려고 하죠. 많습니다, 의외로. 뭐 쉬운 거잖아요. 계약금하고 중도금 일부, 계약금만 쳐놓으면 땅값이 오르면 해제할 수 있으니까 중도금 일부만 쳐놓습니다. 5억이면 한 1억 정도 주는 거죠.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일부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만 준 상태에서 여기다 10억에 갖다 팔아요. 그럼 여기서 4억만 주면 되잖아요. 4억 주고 좀 늦으면 이자 좀 더 주고 여기는 10억이니까 자기는 고스란히 10억에 5억을 그냥 홀라당 빼먹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토지거래 여기 이런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처음부터 병이 신청에 들어오면 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렬을 하는데 매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들어오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실무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보면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쌍방이 이렇게 허가를 거절하는 경우 이거는 안 하기로 한 경우 쌍방이 이걸 서로 그만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오케이 해서 명확하게 됐다면 굳이 이거는 유동적 무효를 그냥 확정적으로 무효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되는 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하나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이것도 이해가 될 거고 이게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였을 때 이게 토지거래 허가 말고 아까 뭐 이야기하는 뭐 착오가 있거나 통장의 표시가 있거나 별도의 무효 취소가 사유있으면 이거 별도의 무효 취소로서 다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고 이게 정지조건부 매매였는데 정지조건부 매매가 그냥 정지조건이 조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 정지조건이란 건 무엇이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개념이거든요. 스타트하는 개념인데 스타트할 때 성취 벌써 만들어져 있으면 조건이 없는 행위가 돼요.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이 다 성취돼서 끝나버렸으니까 이 경우는 그냥 확정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아니고 조건이 불성취된 경우로 끝나버린 경우는 정지 조건이 아예 없는 걸로 조건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끝난 거죠. 정지 조건 범위가 조건이 성취된 경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조건이 불성취된 경우는 무효가 되고 확정적으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허가 처분받은 때 일단 이제 개별적인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취지는 가만히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는 자 어쨌든 불허가 처분을 받는데 불허가 처분 사유 대표적인 게 중간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한 경우 이게 이겁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를 해오거나 등기 원인을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 또 대부분 또 많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만하자고 할 때 서로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서로 이제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를 쫓아서 서로 이제 그만하자고 할 때는 이거는 그냥 계약이 아예 깨버리는 것이 맞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쌍방이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무효로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도 무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정도는 이해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이 내용 중에 조금 대비되는 게 이겁니다. 이 판례도 조금 사례 나는 건데 조금 이해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약정기간 경과만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안 된다. 처음에 좀 어떻게 보면 판례를 꼼꼼히 안 읽어보면 기간이 지나서 안 하기로 했으면 끝난 건데 뭘 또 이게 무효가 안 된다고 할까? 취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사자 간에 토지 허가 거래를 이만한 기간 내로 받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되고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조금 도가돼서 계속 토지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찰나에 토지 거래 허가 기간은 우리가 한 달 안에 받기로 했잖아 해놓고 딱 끝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의치길에서 기초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거는 딱 서로 약속을 엄격한 게 아니에요.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은 좀 느슨하다 이 말이에요.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봤을 때 좀 봐주는 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 토지거래 협력을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한 거는 누구 탓이에요? 그 허가관청이 늦게 좀 해주는 거 그거는 보충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인데 어느 정도 늦게 돼서라도 좀 채워진다면 굳이 그거를 무효를 할 필요는 없고 좀 봐주자. 그래서 약정기간이 있을 때 그 약정기간을 조금 도과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그냥 하자는 쪽으로 간다면 그걸 일방이 그냥 기간 도과만으로 안 된다. 이래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무효를 안 한다. 이게 하나고 조건이 미비했는데 이게 미비된 조건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 미비한 요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자체가 경미한 이렇게 요건에서 흠결을 보완해라. 행정청이 허가기간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기간을 석 달로 잡아놨는데 그 사이에서 흠결을 보충하라고 이제 보정이 내려왔을 때 그걸 고치는 기간이 이게 고치다 보니까 지나버렸네. 그랬을 때 이 경우도 무효를 하느냐? 이렇게 무효를 안 한다. 유효를 한다. 이렇게. 또 허가 신청할 때 이게 일부 이게 지금 이게 불확실하거나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할 때 뭔가 오류가 좀 있거나 좀 뭔가 이건 좀 작고 이런 경미한 것들은 다 무효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무효로 한다. 취지가 알겠죠. 행정관청이 대부분은 정상거래이기 때문에 유효로 해서 매듭을 짓는데 정상거래가 안 되는 무효로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다만 무효로 우리가 통상의 거래에서는 무효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안 하는 거는 왜 안 할까? 기본 원리가 채무불이행상의 책임이 아닌 신의칙상에 인정되는 토지거래 허가에 협력할 의무라는 개념에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라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보충적인 인가 처분이 끼어 있으니까 이 경우를 두 개를 딱 결합시켜 본다면 이걸 너무 가혹하게 그 토지거래 협력을 강제하는 것은 서로 간의 거래관념상 신의칙상 너무 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효과. 지금 여기서 효과는 자, 1, 2. 이거의 효과는 자,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귀책 사유에 있는 사람, 무효 사유에 귀책 사유 있는 사람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자, 앞에 여기랑 틀린 게 이거죠. 앞에는 계약금이 채권적 효력, 채무적 효력도 없으니까 채권 계약에 기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계약금 돌려달라는 걸 아예 못해요. 채무적인 채무를 불이행한 상태로서 계약금을 돌려다오. 안 된다. 협력 의무를 안 해가지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끝났을 때 계약금 돌려달라. 다 끝났으니까 돌려다오. 돌려주라. 계약금 더 나아가지고 무효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무효로 끝내겠다. 거래 안 하겠다. 그것도 해주라. 취지가 이해가 되죠. 취지를 잘 이해해서 판례가 왜 그랬을까? 올돌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뭔가를 아주 이제 사례가 한 20, 30개를 줄줄이 외우다 보면 나중에 뭐 몇 개 못 외웁니다.
몇 개 못 내오고, 자, 출발은 어디서 잡느냐? 저 성격이 인가적인 성격이 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학적으로 인가고, 그거는 행위를 보충하는 거고, 행정청에는 해줄지 말지 할 재량이 있는 거고, 그 재량이 있는데, 그랬을 때 허가가 아예 없는 상태는 서로 무효라서 완벽하게 무효니까 무효에 기한 채권 채무 관계 내지는 물권적 효력은 없다. 이게 기본 출발입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는 신의 측에서 인정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넓게 잘못을 좀 포용적으로 넓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계약 해제까지는 안 나고 손해배상까지 정도만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 사유는 좀 넓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허가 협력 의무 이행에 관련된 부분은 기간이 좀 도하든 아니면 사유가 좀 잘못되어 있든 이걸 보완하라고 해서 좀 시간이 또 지나든 뭔가가 조금 느슨하게 넓게 인정해서 이걸 가급적이면 이런 거 정도 가지고 확정적 무효시켜 가지고는 안 하고 좀 봐줘서 계약을 유효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게임이 끝나버렸을 때 계약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아까 지금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매도인이 계약금 규정에 있어서 아예 매도인이 그만하겠다. 그렇게만 인정한 거고 여기서는 좀 더 계약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무효 사유도 무효를 원인이 제공한 사람은 원래 못 할 것 같지만 이것도 계약을 이왕 끝난 거는 쌍방이 그냥 서로 간에 안 하기로 했으면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건 크게 이 몇 가지죠. 이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건 이게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 안 한 경우 만료된 경우에 재지정 안 한 경우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그 무효 취소 중에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는 조금 강의로 할 만한 부분이 있고 뭐 쭉 설명하려면 그 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좀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끊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교재를 그냥 쭉 평이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걸 어디까지 할 건가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취소 무효 행위의 전환 내지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주인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뭉뚱그려서 어디까지 할지는 한번 다음 시간에 요걸 무효 취소를 묶어서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도 좀 하고 그 중에서 오늘은 무효 중에서 무효 취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무효 중에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사례가 91년도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에 관한 그 법리, 판례가 전개하고 있는 법리, 그에 대해서 이제 좀 근거를 가지고 판례상 그 드러나 있는 의미를 곰곰이 좀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는 건, 이걸 판례를 읽거나 읽을 때 판례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드립다 외워가지고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시험 칠 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원인을 찾아서 납득을 할 때 그때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험 생활이 암만 바쁘고 이렇다 또 실무적으로 뭐 또 바쁘더라도 뭔가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요새 인터넷이나 챗GPT를 보고 그 쭉 판례 원문을 좀 읽으면 그거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읽다 보면 아니 무슨 말인지 왜 이래 판사들이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나름대로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따라가면서 이런 의미로 하는구나 저런 의미로 하는 그 정도의 공은 사실은 들여야 나중에 이게 시험의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뭔가 실무를 할 때 딱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편적으로 암기하려고 그런 사고는 절대 지나고 나면 발전이 더디고 나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더 애로사항에 부닥칠 거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오늘은 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한번 꼴똘히 준비된 자료를 잘 보시고 강의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이제 쭉 맞춰서 한번 사례를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